이야기하는 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런 얼굴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가 학교 앞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다거나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내 기억 속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거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작업반장이라는 직함이 있었고 몸이 워낙 좋으셔서 현장에서 오래 버티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에서도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그 뒤로는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애교를 많이 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잘 웃었고 엄마 말로는 쓸데없는 재롱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뒤에서 팔을 감싸 안고 매달리거나 어깨에 턱을 얹고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TV를 보거나 신문을 넘겼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들리면 괜히 머쓱해져서 슬쩍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챙기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늘 무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달력에는 모의고사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책상에 앉아 있다가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펜을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소리였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잠시 뒤에 거실에서 캔이 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캔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맥주였습니다. 캔이 책상 위에 닿을 때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맥주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진짜 걱정되긴 했나 보다. 술 한잔 해도 되니까 한잔하고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나는 그날 맥주를 조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고 이상하게도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문제집을 덮고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아버지가 말해준 것처럼 나왔습니다. 원하던 대학 3곳에 모두 붙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는 크게 웃었고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합격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부엌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잘했네. 그 말을 듣고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대학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남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문제없이 잘 있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 말을 하고는 잠깐 앉아 있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 걱정하는 말을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조그만 손을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안겨드렸을 때 아버지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평생 무거운 철근을 들고 다니던 손이었는데 그날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얼굴 상할까봐 못 만지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와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봐줄게.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실까 상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매일같이 사왔습니다. 마트에 가면 꼭 과자 코너를 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공주 꾸미기 세트를 사왔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것도 알아? 아버지는 그냥 말했습니다. 마트에 있더라. 그리고 아이는 그 장난감을 들고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 쪽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머리를 붙잡고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조금 멀리서 서서 봤습니다. 평생 무뚝뚝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서 가족끼리 앉아 있다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안 예뻐해 줬잖아. 우리 애기만 보면 아주 좋아 죽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는 아직도 모르네. 아빠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나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이야기였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 나를 내려주고 나면 아버지는 바로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서서 보고 있다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 아버지는 집에서 계속 창문을 봤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를 보고 엄마에게 몇 시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던 겨울에는
매주 주말마다 절에 갔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서 108배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원래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뒤에서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자고 있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위에 올라와 있었고 숨소리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덮어줘라. 나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 쪽에 서서 웃으며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따스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